그럼 지주회사가 뭔지 한번 볼게요. 인터넷 쳐보면 뭐 땡땡 홀딩스. 요즘은 홀딩스란 말 많이 안 써요. 뭐 주식회사 SK 지주회사입니다. 예. 홀딩스란 말 안 쓰고 그냥 지배회사예요. 근데 이 지주회사는 뭐냐면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남의 회사 주식을 산다고 해서 지주회사가 아니고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어야 돼요. 여기 나온 대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자회사 주식을 그냥 100% 갖고 있거나 또는 20% 이상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해요. 그걸 이제 지주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으면 40% 이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건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 지주회사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자산 총액이 1,000억 넘어야 되고, 이렇게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1,000억 넘어야 되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가액이 지주회사니까 총 자산의 50%가 넘어야 돼요. 그럼 1,000억에서 50% 넘으려면 500억 이상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뭐 우리금융지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이런 회사를 이제 순수 지주회사라고 합니다. 여긴 그야말로 지배를 목적으로 만든 회사. 풀무원도 지주회사예요. 하지만 풀무원은 사업지주회사예요. 본인의 사업도 하고 지주회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비상장 기업은 풀무원과 비슷해요. 우리는 이제 거꾸로죠. 아버지 회사의 주식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내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기도 하고 그래서 사업지주회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게 지주회사를 자꾸 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거기서도 나왔었죠? 지주회사. 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의 분리와 매각이 편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가 주식을 갖고 있으니 회사에서 그 사업 부분별로 팔거나 사기가 편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유와 지배가 명확해지죠. 그리고 유연한 사업의 진입이나 퇴출도 가능해요. 우리가 지주회사가 많은 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면 그중에 이 회사는 좀 구조조정해야겠다 하면은 그냥 끊어내면 돼요. 그리고 100% 지주회사면 끊어내더라도 우리가 법인을 청산하면 의제배당이라는 게 생기죠. 그 부분을 지주회사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소유와 지배 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해지죠. 장점이에요. 그리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에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회사는 일상적 의사결정이 분리되는 거죠. 회사는 회사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단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가 우리 입장에서 장점이죠. 경제력이 집중될 수 있어요. 그 안으로. 그래서 소액 자본으로 여기 조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본금 조건은 없어요. 자산 총액이 얼마다 이런 것만 있지. 그래서 소액 자본으로 여러 기업을 다 거느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경제력이 집중된다. 우리 롯데홀딩스 예를 들어보면 롯데홀딩스로 모든 기업들이 있고 그 홀딩스 안에 다시 또 신 회장님 일가의 홀딩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칼도 마찬가지예요. 예전부터 대기업들은 많은 홀딩스를 활용해 왔어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쿠쿠홀딩스였죠. 장남에게 지분을 많이 주기 위해서 만든 회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거는 어떤 도덕적인 문제죠. 네.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뭐 제대로 안 하면. 근데 이제 그야말로 지주회사.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비상장 기업 말고 그야말로 지주회사는 이런 제한점이 있어요.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초과해서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그저 계열회사, 자회사 이런 것들만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예외적인 건데 1년 이내 동안에 남의 회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겠다. 이건 또 허용을 한대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주회사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는 일반 비상장 기업, 지주회사를 따져보면 풀무원 같은 사업지주 회사, 자녀분이 사업도 하고 또 아버지의 주식도 갖고 있고 뭐 이런 회사입니다. 비상장 법인인 지주회사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살펴보면 지주회사란 말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지주라는 게 이게 홀딩이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의 주식을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주회사란 말을 씁니다. 홀딩스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홀딩스. 단지 그냥 비상장 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 타법인은 상장 법인일 수도 있고 비상장 법인일 수도 있고 어떤 법인은 제가 예전에 상담을 했더니 그 회사는 비상장 회사예요. 근데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장 회사 어디의 주식을 어마무시하게 갖고 있어서
실제로 빌려주기도 해요. 그 상장 주식을. 거기에 수수료를 받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런 지주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요건을 충족하는 지주회사 아니에요, 절대. 예. 그래서 지주회사란 말을 써도 좋지만 그냥 우리는 관계회사, 그냥 홀딩스 이렇게 쓰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주회사 하면은 제가 실제로 그 법인에 있는 직원한테 전화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로 가자 했더니 그 직원이 전화를 해서 우리는 지주회사 못합니다. 왜 못하냐 그랬더니 자산이 1,000억 넘어야 되고 50% 이상 주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만한 자산이 없다.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직원은 어찌됐든 정보를 찾아보고 직원이 저희 컨설턴트 분들에게는 뭐 아군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귀찮을 수가 있어요. 직원들은 도대체 이거 해서 내 일이 또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상장 법인 중에 이제 배당 소득 금액이 수익 금액의 50% 넘으면 성실신고 대상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배당금 수입이 많은 법인은 지주회사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이 이거 페이퍼 컴퍼니 아닙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분 계세요. 그 경계는 잘 모르겠어요. 페이퍼 컴퍼니가 도대체 뭔지. 주식을 가지고 배당을 받아서 그 돈을 어딘가에 쓰죠, 우리는. 대부분은 부동산을 많이 삽니다. 또는 아버지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떠오기도 해요. 어떻게 떠오냐? 배당으로 떠와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절대 페이퍼 컴퍼니는 아닙니다.